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정말 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되게 간단해요. 미국장이랑 한국장 비교해 보면서 오늘 흐름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리고 추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추적을 해 보기로 합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렵고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추적을 한번 해볼게요. 미국이 어제는 우리 장 선물 반영에 의해서 어제 우리가 먼저 올랐죠. 그리고 오늘은 독자적으로 우리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미국장이 어제 올랐어도 우리 시장은 어제 미국장의 상승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조금 치고 올렸는데, 이거는 어제 우리나라에서 금통위 금리 동결이 나왔잖아요. 금리 동결이 나왔는데 이후에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지는 남겼어요. 어쨌든 동결이라는 데 의미가 있지만은 어제 하루에 좀 금리 동결에 대한 호재로 환율이 좀 떨어졌다가 다시 미국 시장이 연결되고 우리 시장이 오늘 빠지면서 환율이 1,300원 위로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이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채권 시장도 어제 조금 소폭 눌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전히 단기채가 꺾이질 않는다. 그리고 10년물 채권물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거를 반영했을 때 그럼 시장은 내려오고 있겠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지표만 봤을 때는 증시를 보지 않아도 증시 내려오고 있겠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 시장과 그리고 환율에 대한 거는 우리 시장에는 반영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시장 어쨌든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빠지고 있지만 강하게 밀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미국은 미리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장 차트를 잠깐 한번 체크해 볼 건데요. 자, 어제 분봉이에요. 제가 오늘 오전에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제 미국장이 거의 다 빠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저점을 잡아가는 것 같네요. 라는 뉘앙스로 남겨드렸어요. 그러면서 차트 하나 올려드렸는데 이게 어제 나스닥 선물의 분봉입니다.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가 12%에서 14%까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장을 한번 갭상승 시작해서 쭉 밀어봤어요. 그런데 장 마감까지 쭉 다시 올렸네요. 그리고 시작점 호가까지 올리면서 밑꼬리를 이렇게 만들어 달아 올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나스닥이 조금 더 빠질까라는 생각엔 조금 물음표가 찍혀요. 제가 그때 조금만 더 빠지면 3% 정도는 더 빠질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제가 보는 거는 한 1900포인트 요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빠질까? 이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 열어는 두자. 열어는 두고 있어야지 나중에 시장이 빠질 때 조금 대응도 되고 심리 컨트롤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빠진다고 해서 시장 막 죽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여기가 저점이었는데 이건 안 깰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새로운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잘 지켜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빠지는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다시 치고 올리는지 이걸 지켜봐야 할 텐데, S&P도 지금 뭐 61선이나 주요 라인 거치면서 아래 꼬리도 잘 달아줬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오늘 시장 흐름에 따라서 다음 주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시세의 흐름이 결정이 된다. 왜 그러냐? 오늘 저녁에 미국에서 이렇게 근원 소비지수 물가지수, 즉 PCE라는 걸 발표를 해요. 근데 이 지표가 미국에서는 지금 사실은 CPI보다 지금 더 중요하게 장 주목하고 종료 후 있는 시간에 매매 그런 시작되었습니다. 지표이다. 그래서 지금 이 지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난 주에 CPI 발표할 때는 이 외국인 놈들이 지금 밑밥을 깔고 있다. 그래서 CPI가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해놨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PCE 지표 발표를 앞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외국인이 방향은 정해놨는데 기회를 얕보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도 상단에서 횡보하고 누르고 하면서 흔들었으면 분명히 어느 정도 어디로 보낼지 준비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보여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준이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PC에 대해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순응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지표에 따라서 위든 아래든 미국 시장이 반응을 할 것 같은데, 우리 시장도 다음 주 초에 3일절 쉬니까 월화에 이 미국장의 영향을 조금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미국장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이제 국내장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매도가 한 3천억 나왔는데 이거 뭐 그렇게 큰 의미 두기 싫거든요. 저는요. 그냥 시장 빠지면서 이게 프로그램 차익 따라서 이렇게 빠졌다. 그거 그냥 개인이 받아 먹었다 이 정도고, 그리고 뭐 외국인 코스닥에서도 크게 막 시세의 변동이 있었다 이렇게까지는 안 느껴져요. 이게 지금 뭐 흔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상태에서 뭐 개인 털기다, 개인한테 물량 넘긴다 이런 느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파생도 똑같아요. 프로그램 그냥 오늘 매도 나왔고요.
비차익에서도 살짝 나왔지만 일단 차익에서도 살짝 나왔지만 비차익이 컸고, 그리고 선물에서 3천억 정도, 이것도 언제든지 그냥 회수하면 되는 거겠죠 다음 주에. 그리고 콜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방도 제한한다 이런 느낌일지 아니면 콜을 차익한 건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이것도 크게 의미가 없다. 오늘은 크게 의미가 없는, 그냥 원웨이에 따라서 콜 차익이 나오거나 콜 매도를 쳐서 상방 제한을 걸었을 뿐이다, 단기적으로. 그런 개념이고, 풋도 조금 팔다가 샀지만 이것도 크게 의미가 없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시장의 어떤 수급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돈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3시쯤에 2시 반쯤 갔네요. 이렇게 남겼어요. 형은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는데 이제 비가 그만 왔으면 좋겠고, 동생은 우산 장사하는데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고, 코스피는 2323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거든요. 일단 오늘은 21선 위에 얹어놓는 거 실패를 했어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2323 위로 올려놓으면 상승 추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올려놓는 거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하단을 이제 제한해서 버텨줘야지 다음 주에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종가에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종합지수로 엄청나게 많이 째려봤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2423을 지켜줬어요. 오늘 종가 2423입니다. 이게 그냥 제가 뭐 떠들고 성급구서 그냥 장난질하는 게 아니라 이 2423 제가 이전부터 미리미리 그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2423 깨면은 다음 주 조정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2423을 지켜줬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다음 주에 아직은 긍정적으로 상방을 볼 수 있는 시그널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팔양봉을 만들면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팔양봉을 만들었어요. 결국에는 177.68을 안 넘겨서 7양봉으로 마감하면 다음 주 조정이 나도 제한적일 거라고 했는데 종가에 778.89예요. 결국에는 이 777.68을 넘겨서 8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코스닥은 조금 상방 제한이 걸릴 것 같아요. 코스닥은 못 올라가고, 올라간다면 코스피가 올라갈 것이고, 떨어진다면은 이제 코스피도 조정장세로 들어간다. 3월 FOMC까지는 조금 힘들 수가 있다. 그리고 코스닥도 이제는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오늘은 그렇게 차익 실현 물량 나온 것 같진 않거든요. 오늘도 그냥 단기성 매매 물량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요 시그널이거든요. 얘네가 오늘 챗봇이랑 뭐 로봇, AI 이쪽에서 좀 강하게 빠졌으면 저도 확신을 가졌을 텐데, 또 챗봇은 시세 나온 다음에 빠졌다고 보기엔 좀 애매하거든요. 그냥 차익 실현 물량은 조금 나왔다, 차익은. 그런데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로봇은 일단 쉬었습니다. 그리고 로봇은 심지어 다음 주에 재료도 있거든요. 근데도 쉬었어요. 그리고 AI랑 챗봇 같은 경우는 시세가 나왔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밀렸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제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 중에 다음 주에 뭐 메타버스나 AI, 뭐 로봇, 그리고 챗봇, 이런 애들이 올라가는 게 다음 주에 시장 조정 나오려고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시장이 빠지는데도 이 로봇이나 AI 같은 종목들이 빠졌단 말이에요. 같이 밀렸거든요.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이쪽에서 차익을 하면은 시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주에 상승이 나올까라고 물음표가 던져졌거든요. 그런데 팔량봉이 나오면서 이게 그냥 얘네가 쉬는 흐름이고, 아직은 코스닥도 쉬거나, 아니면 긍정적으로 정말 평가를 하자면은 2차전지 소재주에서 수급이 빠지면서 다른 섹터로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2차전지에서 빠진 돈이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종합지수만 끌어내리는지, 아니면 종합지수랑 2차전지랑 뭐 정상적인 종목들이 다 내려오면서 챗봇이나 AI 이쪽만 올라가는지, 그건 다음 주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이다. 수급의 이동이 나오냐, 아니면 테마 장세가 이어지냐, 이렇게 1번과 2번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판단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오늘 다만 챗 GPT 그리고 로봇, AI 이쪽에서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다음 주에 상승으로 향한 방향성을 조금 지켜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상승이라고 하는 거는 2차전지 소재주에서 일단 돈이 더 나와야 돼요. 오늘 돈이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종목을 잠깐 간단하게 둘러볼게요. 오늘 고포스를 또 개인들이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개인들도 지금 수급을 보면은 굉장히 혼돈을 하고 있다. 제 생각에도 지금 저도 판단이 안 서고, 개인들도 지금 조금만 내려가면 내려가나? 조금만 올라가면 또 올라가나? 이렇게 지금 가드시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여기서 흔들고 있다고. 그리고 코스피가 올라가더라도 코스닥은
계속해서 횡보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에서는 지금 돈이 차익이 돼야 됩니다. 지금 주도주가 명확했기 때문에 이 주도주에서 추가 시세가 나오지 않는 한, 추가로 시세 나오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추가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돈이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코스닥에서는. 다음 주에는 코스닥에서 조금 시간을 끌 수 있다. 그리고 가면은 코스피가 갈 거다. 라고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올라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이 빠지더라도 오히려 정상적인 종목들은 조금 안 빠지고 여기서 2차전지에서 빠진 돈들이 일로 수급을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거 봐야 되는데 지금 오늘까지도 사실 이번 주에 나온 차익 물량에 대한 자금이 다른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은 없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바이오도 아니었고요. IT도 아니었고 게임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로봇도 아니었죠. 뭐 AI, 뭐 농업, 뭐 정말로 뜬 섹터라고 하면은 결국엔 AI 아니면 챗 GPT 이 정도거든요. 근데 얘네도 마지막에 밀렸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 오늘은 버틴 친구들이 2차 전지 소재 대장들이었다.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대장들 빼고는 오늘은 딱히 버틴 흐름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시장에 그냥 떠받들어 막아놓은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BM에서 또 노란색 화살표 동식 떴거든요. 여기선 노란색 뜨고 보라색의 시차가 있었지만은 지금 결정적으로 보라색 화살표 해소가 안 됐어요. 그 상황에서 에코프로 BM에 보라색과 노란색이 같이 떴다? 이거는 쉽지 않죠. 더 추가 상승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추가 상승을 안 보고 가두리장에 갇혀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스닥에서는. 이 친구들이 물량을 뱉으면 다른 쪽으로 수급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수는 횡보하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는 흐름, 그 바탕이 마련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 이 바탕에 힘을 실어준 이유는 오늘 막판에 챗GPT에서 물량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좀 배경을 이야기 드려보겠고요. 뭐 반도체일지 바이오일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쪽 아니면 게임까지 이렇게 같이 어느 쪽으로 힘이 실릴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요 중에 하나일 것 같다라고 오늘도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 드려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라이브 방송을 조금 한번 해볼까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영상만 만들다 보니까 결국엔 자꾸 그 시장 얘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종목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종목 얘기를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종목을 또 여러분들이 어떤 걸 궁금해 하실지도 모르고 해서 주말에 이렇게 라이브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제가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저녁 9시쯤에 금요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중에 뭐 매일 할 수도 있고 조금 준비해 보려고요. 이때는 뭐 시장 얘기도 하겠지만은 뭐 종목 얘기라든지 아니면 뭐 주식에 대한 얘기, 뭐 각각 경제 이론, 뭐 환율과 채권, 원자재 이런 얘기도 좋고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랑 또 재밌게 소통하는 그런 시간 마련해 볼 수 있으니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지금 10명 정도 투표하셨는데 한 구간에 10명이 투표를 하면은 제가 이 시간에는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든 어떤 요일이든 10명 이상 투표가 되면은 저는 그날은 방송 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가해 주시고요. 최근에 제가 조회수가 조금 살짝 올라갈까 말까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는데 제가 생각보다 지금 머릿속에 든 게 많은데 여러분한테 전달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걸 전달할 수 있게 여러분이 힘나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채팅 그리고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오늘은 어떠한 결정도 그리고 판단도 할 수 없다. 그런 날이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 판단하자. 이렇게 마무리 드리면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